서울 동대문 몽골타운, 인천 차이나타운, 안산 다문화거리. 사진 속 이 장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 양상들이 우리나라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이랍니다. 어딘가 익숙하지 않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런 풍경은 대중매체 속 다큐멘터리나 뉴스,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도 쉽게 접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가면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 또한 볼 수 있는데요. 중국, 캐나다, 필리핀, 일본 등 여러 각국의 나라에서 한국의 대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경우도 많답니다. 이렇듯 한 사회 안에서 다른 인종, 민족, 종교, 성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앞선 사례들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통계 자료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는 전국에 있는 모든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되는 통계조사인데요. 그중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실태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조사가 진행됐던 당시 전국 다문화 가구로 추정되었던 가구 수는 총 30만 6,995가구예요. 그중 10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했던 다문화 가족의 비율은 60.6%에 달한답니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게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여러 매체와 삶 속에서 다문화 가정을 접하고 있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벤틀리와 윌리엄도 호주인인 아빠와 한국인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이고, 나은이, 건우, 진우도 한국인인 아빠와 스위스인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이랍니다. 그렇다면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교 생활은 어떠할까요? 여성가족부에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교 생활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시했어요. 이 자료를 보면 다문화 가족 자녀의 차별 또는 학교 폭력에 대한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렇다 보니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 중 교육관계를 요인으로 꼽은 비율도 53.5%나 된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은 했지만 여전히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남아있음을 보여줘요. 그렇기에 우리가 앞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한 과제를 제시해준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다문화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로 다문화 교육이라 하면 우리 사회에서 소수인 다문화 가족을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교육을 주로 떠올리는데요. 사실 이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다수자인 우리가 소수자인 다문화 가족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즉, 소수자인 다문화 학생을 교육하는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수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육이죠.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에 적응시키려는 경향이 큰 편이에요. 또한 한국 학생들에게도 한국 문화, 베트남 문화처럼 분리를 전제로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몇 가지 정보만을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데서 그치고 있어요. 이러한 다문화 교육의 형태와 방향은 다문화 학생들을 한국 문화에 동화시키기만 할 뿐 학생들을 다문화 사회로서 한 사회 문화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킨다는 문제가 있어요.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또한 학교에서 문화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르고 통합적인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 방안도 바로 이러한 인식전환 교육에서 시작되지요. 그렇다면 다문화 교육은 언제부터 이루어져야 할까요? 성인기와 가까운 고등학교 때일까요? 아니요, 정답은 유년기부터예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인성적 기초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에 진행되는 다문화 교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다문화적 감수성을 형성하게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문화적 관점을 통해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요. 따라서 다문화 교육은 유년기 시절부터 천천히 시행되어야 해요. 이때 학교의 역할도 아주 중요해요. 다수의 한국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인식의 전환은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올바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여러 실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문화 교육의 실천 방안은 제도적 측면과 학교 현장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제도적 측면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년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을 보면 알 수 있죠. 2020년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을 살펴보기 전에 이 계획의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통해서 다문화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함께 살아가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2020년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을 살펴보게 되면은 학생, 학부모, 교원,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 이렇게 4개의 분야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첫 번째로 다문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지원을 받아요. 초등학교 입학, 편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조기 적응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은 생활과 학습 영역으로 나누어서 구성이 돼요. 또한 언어 학습 지원에서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받거나 기초 학력을 위한 지원을 함께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진로 교육과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이중 언어에 대한 강점 개발도 지원을 받고 있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들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학부모들에게는 체험활동 중심의 다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자녀의 진로 지도 문제와 공교육 진입에 대한 안내 책자를 제공받고 있어요.
다음으로 교환과 예비 교원들도 다문화 교육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는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교원들은 원격 연수 콘텐츠를 제공을 받으면서 연수를 통해 교육을 받고 있고 예비 교원들은 교직 과목의 내용을 개편하거나 또 그 내용을 교육을 받으면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어요. 다음으로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다문화 정책 학교에서 한국어학급을 운영하고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또한 통번역, 전문 상담 등을 위해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다문화 교육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 실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상호의존성 교육이에요. 상호의존성 교육은 우리 모두는 서로 함께 도움을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생활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교육이죠. 교사는 이를 위해 다양한 인종 간의 긍정적인 접촉을 지지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교사는 4가지 지침을 따를 수 있는데 첫 번째, 다양한 학생들 간의 접촉은 집단 간의 이해와 가치 있는 지식을 생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친밀한 것이어야 해요. 두 번째, 다양한 집단 간의 구성원은 동등한 지위를 공유해야 해요. 세 번째, 접촉 상황은 사람들 간의 협력을 함께 유도해야 하죠. 네 번째로는 항상 한국 학생들과 다문화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가능성과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교사는 교육을 임해야 한답니다. 두 번째로 학교 현장 측면에서 다문화 교육 실천 방안은 다양한 인식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변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문화와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통하여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전개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환경 구성에 있어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과학 과목의 같은 경우에는 지구본, 확대경 등 여러 탐색 자료들을 가지고 세계를 살펴볼 수 있고요. 미술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보거나 인형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급식을 지도할 때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 생산된 식품으로 구성된 식단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급식의 날을 지정한다면 학생들에게 정말 진기한 경험이 되겠죠? 또 음악 과목에서도 실현 가능한 환경 구성으로는 여러 민속악기, 다양한 언어로 된 노래 테이프를 활용할 수 있어요. 기술과 가정 속의 가정의 요리 수업에서는 다양한 음식 사진, 세계 요리 축제 사진, 행사 때 먹는 음식 사진 및 요리 순서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음식을 알고 또 맛보고 직접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형성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의 실천 방안으로는 역지사지 수업을 통해 함께 어울려 협동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에요. 이 수업은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다문화 학생을 까맣다고 놀리는 아이들에게 반대로 한국인도 다른 나라에서 바나나 또는 마늘 냄새가 난다고 놀림받고 있다는 그 사실과 동양인이라서 차별을 당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수의 한국 학생들도 다른 나라에 가면 차별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수업을 진행했어요. 즉,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업이었죠. 이 수업을 들은 많은 아이들은요, 많이 놀랬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문화 친구를 놀리거나 대놓고 말 실수하지 않으려고, 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심지어 학교 규칙에는 다 같이 협동해서 피부색이나 생김새 때문에 놀리지 않기라는 규칙도 만들게 되었어요. 이렇게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역지사지, 어울림의 다문화 교육은 차별과 편견 의식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올바른 다문화 교육을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자세와 태도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다문화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들은 다문화에 대한 이식 수준이 높아야 한답니다. 교사는 먼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을 독자적이며 개성있고 특징 있는 존재로 인식해야 해요. 즉, 한국인과 다문화 자녀들을 구분하고 우리와 다른 존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모두 같은 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답니다. 또한 교사는 교실의 각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지하고 그들의 문화 및 개별적인 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문화적 측면에서 교사는 자신이 어떤 편견 혹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하지요. 마지막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낯선 문화적 차이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면 익숙한 문화와 연관지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세도 필요하겠죠? 사실 다문화 교육이라고 해서 꼭 다문화에 관한 것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부당한 편견과 차별을 이해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반차별 교육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모두 바람직한 방향이랍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각각의 개성과 정체성이 평등하게 존중받고 평화롭게 화합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꿈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바라고 실천할 때 가능하답니다. 그러니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동체가 된 대한민국의 다문화 사회가 조화와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죠?